안녕하세요, 가치화입니다. 자, 오늘은 시장을 조금은 예상을 했었던 대로 굉장히 흐름이 좋지가 않았어요. 지금 보시면 코스피는 1.8%의 급락이 나왔고, 그리고 코스닥은 무려 4%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훨씬 좋지 못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흐름이 극명하게 나뉘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차전지 관련주들, 이쪽 업종들은 굉장히 강세 흐름이 났었다면 반대로 자동차 관련주들, 오늘은 업종 대비 가장 흐름이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도 오늘 흐름이 좋지 못했었지만 그래도 오후장이 조금은 회복하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반면에 자동차 쪽은 만회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자, 코스닥도 2차전지 소재 기업들, 물론 LNF하고 첨보 1%대의 하락이 나왔지만 다른 업종 대비 그래도 선방했던 모습이 나왔던 것 같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게임주라든지 또 엔터 기업들, 바이오 기업 모든 업종들이 굉장히 약세 흐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한번 보면 오늘 코스피의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눈여겨볼 것이 있다면 연기금 쪽에서 다시 한번 많은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금융투자였죠. 약간은 단기 성향이 짙은 금융투자 쪽에서 오늘은 많은 순매도 물량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매수 패턴을 한번 보면 외국인이 파란색이거든요. 오전 1시간 정도? 그 정도는 순매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계속 이렇게 매수를 늘려가면서 결국에는 2천억 규모의 순매수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오면서 오늘 흐름이 상당히 좋지 못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외국인의 수급 패턴이 코스피하고 코스닥 쪽에서 조금은 상반되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를 보면 오늘 소폭이지만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만 나홀로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오히려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과 개인이 순매도를 보여주었네요. 자, 그리고 삼성 SDI는 모처럼 60만원을 돌파했었죠. 역시 수급을 보면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고 반대로 현대차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외국인은 많은 순매도가 나오지 않았고 기관 쪽에서 많은 순매도가 나왔던 만큼 이 부분은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1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LG화학, 카카오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고 2차전지 관련주를 가장 많이 매수했죠. 그리고 카카오를 제외한다면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반도체 업종을 두 번째로 많이 매수했네요. 그리고 이어서 기관을 보면 기관은 역시 인버스에 많이 베팅을 했고 그리고 SK이노베이션, 네이버, 하나솔루션 이런 종목들의 차례대로 베팅을 했네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일단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크게 급락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조금만 돌려 세웠다면 그나마 조금은 나았던 하루가 되었을 텐데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 크게 충격을 받는 것 같아요. 금요일날 S&P 500이 마이너스 2.8%로 마감을 했고 또 오늘은 마이너스 0.75%가 나왔죠.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금요일날 3.8%, 또 오늘은 1%, 이틀 동안 한 5% 하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다우지수도 어제 소폭의 하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 니케이도 어제 휴장하고 3일 만에 개장을 했죠. 현재 2.7% 가까운 하락이 나오고 있고 대만도 4%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대만의 하락폭이 정말 강한 것 같네요. 그리고 중국 상해지수를 보면 역시 글로벌 시장 흐름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장중에 나스닥 선물지수를 보더라도 장중의 흐름도 굉장히 좋지 못한 것 같아요. 마이너스 0.5% 하락이 나오고 있고 그래도 나스닥은 S&P 500이나 다우지수에 비해서 직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는 다시 한번 연중 신저가를 경신했고 지금 선물지수의 흐름을 봤을 때도 오늘 밤에 미증시 흐름도 그렇게 썩 달갑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제 반도체 지수의 하락이 조금은 강했던 것 같아요. 무려 3.4% 급락이 나왔고 나스닥이나 S&P 500에 비해서 확실히 직전 저점을 크게 이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주말 사이에 나왔던 내용인데 바이든 정부가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겨냥해서 새로운 무역 규제를 도입했고 이 부분이 반도체 업황의 투심을 악화시켰던 주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중국의 관영 매체 분석에 따르면 이번에 바이든 정부에서 중국 반도체 수출을 통제함에 따라서 전 세계 반도체 기업의 매출이 30% 줄어들 것이라는 그런 분석 자료도 있더라고요. 물론 여기 기사에 나와 있는 대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그걸 피해갈 순 없겠죠. 다만 미국 정부 측에서 국내 기업의 수출을 통제하지 않았고 대신에 건별 심사 대상으로 분류가 되었어요. 그래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고 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통제가 계속 강화가 된다면 분명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게도 이게 좋지 않은 영향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늘 투심을 많이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지금 장중에 TSMC의 주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대만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TSMC 같은 경우에는 현재 7.8%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만 가권 지수가 지금 4% 이상의 급락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주말 사이에 발표된 이런 이슈가 굉장히 반도체의 투심을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 측에서도 미국을 겨냥해서 히토르 수출을 제한하자는 발표가 있었고, 그 때문에 오늘 히토르 관련주들 유니온 머티리얼즈라든지 또 동국 RNS 이런 종목들이 또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파급력이 국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지금으로서는 가늠하기 어려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히 투심을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고, 중요한 것은 그래도 10월 초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었잖아요. 이런 수급이 계속 이어지는지 그 부분을 앞으로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다시 반도체 쪽에서 수급이 빠져나간다면 외국인 입장에서도 일정 부분 리스크를 관리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우리도 그에 맞게 대응을 해보는 것이 좋은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자동차 관련주가 굉장히 약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에 현대기아차는 미국 시장의 인플레 법안, 그게 약간은 발목을 잡았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조금은 새로운 소식이 발표가 되었어요. 미국의 자동차 기업들이 큰 급락이 나왔었고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자동차의 공급 과잉이 예상이 된다 때문에 많은 증권사에서 자동차 기업들의 매도 리포트를 발행했고, 이런 부분이 연쇄적으로 국내 시장까지 크게 전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자동차 시장은 현재는 계약하면 짧게는 6개월, 또 길면 1년 이상 그렇게 기다려야 되는 자동차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면 정말로 공급 과잉이 올 수 있나? 그런 생각도 조금은 할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글로벌 증권사 입장에서 이런 내용들을 발표했고, 그로 인해 자동차 관련주들이 공급 과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고민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새로운 이슈를 던졌다고 볼 수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급적인 면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현대차의 주가를 보시면 9월 중순부터 주가에 급락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구간에도 외국인의 수급은 그래도 꾸준히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외국인은 꾸준히 매수세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기관 쪽에서 큰 매도세가 이어졌었고 그게 현대차의 주가 하락으로 연결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도 기관 쪽에서 많은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일단 국내 대형주, 특히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이런 쪽은 기관보다는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조금 더 밀접한 움직임이 나오는 업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도 기관처럼 매수 이탈이 이어지는지 그 점을 같이 한번 관찰해 보면서 지금의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반대로는 2차전지 관련주는 다시 한번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장중에 수급 패턴을 보니까 자동차에서는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기관 쪽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 여전히 약세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오늘의 하락을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10월 내내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졌어요. 때문에 미국 증시가 흔들림에 따라서 혹시나 당분간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다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일단 제가 조금은 의미를 두는 것이 월초 있죠. 예를 들어 10월 초라든지 아니면 9월 초, 8월 초 이렇게 월초의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혹은 메이저 수급들의 매수 패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 확실히 10월 초부터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만큼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자, 이번 주에는 큰 변동성을 보일 수밖에 없는 한 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고용도 너무 잘 나왔었고 또 목요일날 미국의 CPI 지수 발표도 있는 만큼 객관적으로 봐도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한 주는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고려해 보시면서 이번 주는 조금 관망을 하되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부분도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공교롭게도 이날이 옵션 만기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서 항상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조금은 긍정적으로 시장을 내다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시장이 어려웠던 하루였는데 다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사이에 날씨가 정말 쌀쌀해졌더라고요.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연말에는 조금은 성공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